네, 안녕하세요. 택배박사 윤성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처럼 이렇게 수요일, 금요일처럼 이제 생방송에서의 이런 편한 이야기보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, 지금 현재 택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, 그리고 대리점 사장님들, 아니면 택배 SM 기사님들, 그리고 택배를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아셨으면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. 이 사연을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내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타깝고 애처로운 사연을 올립니다. 갱생의 길을 착실하게 걷고 있는 한 젊은이의 단란하고 행복했던 가정에 법이라는 먹장구름이 덮여버리는 암담한 사연입니다. 본인이 피 끊는 청년기에 저지른 죄거로 인하여 남편의 과거를 모르고 결혼한 처와 아기들이 있고 택배 배달원으로 취업한 게 3년 전입니다. 대통령령으로 5대 중대 범죄자의 택배 배달원 취업금지법 제정은 사연자가 취업 후 이루어진 법이라 2년 전 2018년도 8월에 택배 전용 개인 용달 번호를 배정받을 때 자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번호판을 교부받았고 여느 배달원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고객님들께서도 친절한 서비스로 배달을 해주는 배달원이라고 평했습니다. 택배 번호판을 배정받으면 2년간 운행 후 제어가 1회를 적용을 받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겠다고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위해 헌신하던 가장이 청천벽력 같은 제어가 불가통부에 억장이 무너지고 죄 없는 처자식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 더욱더 참담해하는 모습에 점주로서 도울 수 없는 처지에 제가 한심하고 법치 국가에서 법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일이라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네요. 택배 배달원만이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직업으로 한정 지을 수도 없는 가정 방문 고객되면 직업이 무수히 많은데 왜 택배 배달원만 법대로 그 모든 일에 적용을 받아야 될까요? 당사자만이 아닌 전국의 택배 배달원들 중에도 상당수가 갱생의 길을 가며 열심히 살고 있을 텐데 그 많은 친구들이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? 너무 답답합니다. 라는 이제 글을 제게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고, 참 정말 이 글을 보면서도 다른 건 모르겠어요. 물론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며, 그리고 죄를 지은 그 사람 그 피해자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그 피해자들이 받아야 될 고통들, 받았을 고통들의 생각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, 저도 자식을 키우고 저도 이제 가정을 꾸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보다는 아이들과 처를 위해서,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갱생의 길로 너무 열심히 살았다라는 부분이 좀 마음이 좀 아팠고, 통화를 해보니 조금 물론 이제 그러한 범죄, 그 중대 범죄에서도 옆에 있었던 이유로 이제 그런 형직형을 받았었던 거였고, 아무튼 간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 통화를 해보니까 좀 안타까웠었던 부분이 있었고요. 이 부분을 해서 좀 제가 하나를 봤는데, 이 법으로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물 운송 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. 취업 제한 대상 범죄는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. 특정 강력범죄법 등에 규정된 살인, 인신매매, 강간, 성추행, 강도, 집단폭행, 마약 등 재범률이 높은 흉악범죄를 규정했습니다. 이처럼 대통령령으로 직접적으로 법을 제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길 수가 없는 거죠. 현재 지금 택배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참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, 어쨌든 하루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의 직업으로서 국가에서 법을 또 이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좀 이제 안타까운 건 택배 화물 운송법에서 이제 택배법만을 둘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상
여러 대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이 워낙 많은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 부분을 가지고 다 택배에서만 적용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조금 저도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아이러니하고요. 또한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택배 아니면 뭐 다른 배달원들 분들께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했다면 과연 이 부분에 이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어떻게 더 충당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조금 걱정도 좀 들긴 합니다. 앞으로 택배 물류 서비스가 택배 물류 산업이 더 발전되고서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더 충당이 될 수 있는가, 그리고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강제 퇴사를 당했을 경우에 과연 이 사람들의 가정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또 어떠한 또 희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좀 양측으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. 네,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그 가족이라든지 당사자들,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이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의 고통을 충분하게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, 또 이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빠라는 모습을 보아가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겐 또 한없는 또 죄인으로 또 살아야 되는 더 마음이 아픈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정말 좀 깊게 한번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. 그래서 오늘 이런 방송을 좀 짤막하게 준비를 했고, 전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택배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현재 택배에 이러한 범죄법을 배정받아가지고 이러한 해당 사항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마음의 준비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급하게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택배 박사 윤성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